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사람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청년과 노인이 소통하며 함께 일하는 아립앤위립의 심현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리벤유립의 심현보입니다. 아립앤위립. 그냥 제 생각에는 내가 서고 내가 서면 우리가 선다. 뭐 이런 걸까요? 네, 딱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아립앤위립. 예, 맞습니다. 나 아자에 세울 입자를 쓰고요. 네. 나를 세우고 또 영어 위를 써서 우리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나만 선다가 아니라 나를 세우면 우리가 선다. 내가 마치 우리를 위해서 같이 서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르신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그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활동을 저희가 같이 하다 보면 같이 하는 어르신들 자체가 공동체가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립앤위립이 하는 일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리벤유립에서는 몇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한테 폐지 수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합니다. 네. 그 그림을 그리시면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드리면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1차 일자리를 만들고요. 네. 그 창작물을 저희가 제품 디자인을 입혀서 제품화 시키고 나면 또 포장을 해야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 포장하는 일자리를 들여서 두 번째 일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참 새로운 일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제 개인적인 그 계기에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네. 우선 전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뭔가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좀 좋은 가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문제를 좀 찾게 됐고 네. 그 중에 하나여서 그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립앤위립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완전 다른 일인데요. 네. 그 큰 기업의 교육기획 파트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네. 또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이제 운동화나 이런 거 만드는 브랜드 큰 데들 있잖아요. 그곳들에서 운영하는 사이클 대회나 마라톤 대회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총괄 기획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육과 기획 쪽에 있으셨던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에도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직 제가 어린 나이고 짧은 경력들이긴 하지만 그 과정들이 지금의 일을 하는데 다 도움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린다. 왜냐면 전 그림 잘 못 그려서 네, 어르신들이 폐지 수거하시다가 그림 그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들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네. 그거 설득하는 게 진짜 오래 네, 걸렸고요. 네, 힘들고요. 우선 저도 그림을 못 그려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저도 못 그리고 어르신들도 못 그리시니까 같이 우리 연습해보자.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만 나누면은 재미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림도 그리면서 저 이야기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그림을 조금씩 배우기도 하시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교육을 하진 않고요. 네. 미술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따라 그리실 수 있게나 아니면 직접 창작하실 수 있게끔만 이제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예쁘게 디자인하는 상업 디자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네.
어르신들이 그리시는 그 그림들은 정말 거칠기도 하고 좀 유니크하기도 하고 못생기고 삐뚤삐뚤하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저희는 그게 매력이고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교육이 들어가면 정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디자인들을 어디에 어떻게 판매하고 계세요? 다양하게 디자인을 입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문구류나 아니면 굿즈 같은 그런 쪽에다가 제품 디자인을 입히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좀 특이한 구조인데 네. 창작을 하는 분들은 최소 70대에서 80대, 평균 연령이 82세 정도 되시거든요. 평균 연령이 82세.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그리시는데 네.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보통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네. 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 네.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에 청년들이 공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네. 개념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제품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는 전부 이야기가 담기고 그 이야기도 같이 디자인과 함께 전달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만드는 브랜드에서 하는 말은 청년과 노년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왔던 에피소드들,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한테 더 중요하고요. 네. 그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면 소비자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죠. 그들이 그거에 공감하면서 컨텐츠를 소비하기도 하고 제품을 구매하면서 소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활동 중에 어르신들하고 만드는 게 그 달력을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만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절기를 주제로 한 달력인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절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나 뭐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보셨었으니까 네. 지금 청년들은 그걸 잘 모르는 네네. 상황이고요. 동지에 팥죽 먹는 정도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네. 경칩도 모르는 청년들도 아직까지 많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그 절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월 달쯤에 뭐 이차 저차 해서 뭐 벌레들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쓸 때도 그림을 그리시고 이름들을 다 적어주세요. 네, 네. 무당벌레라고 쓰시는데 레자를 이라고 써야지 맞춤법이 맞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한글을 잘 모르시기도 하니까 써달라고 해서 옆에 보고 쓰실 수 있게 가이드를 드려도 네. 그 같은 한글인데 한글이 오탈자가 막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것 자체가 재밌는 요소이기도 하고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쓰셨다는 건 그 맞춤법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들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보여드리는 게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무당벌 러이 아니라 무당벌 라이로 그대로 네, 맞습니다. 제품화돼서 나가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처음에 설득하기는 어려웠지만 점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설득은 정말 어려웠고 네. 설득하는데 한 반년에서 1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먼저 전화가 와서 언제 만나냐, 뭐 언제 제품이 나오는지, 이거 이렇게 더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만들 순 없냐,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애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은 좋은 팀이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 일에 참여하실 순 없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복지관을 통해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필터링 할 수 있게끔 제안해 드리고요. 복지관에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소득부터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네. 그중에 우선순위가 되는 어르신들하고 직접 사회복지사가 대면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일에 대한 그 의사가 있으신지, 그 실제로 그 가정 환경이나 본인 환경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랑 매칭을 시켜주시는 형태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는 이제 폐지 주우셨던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분들을 이쪽으로 끌어오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선은 폐지수거 노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이제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좀 찾게 되었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네. 그 산업을 조금씩 들여다보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네. 안정적이지도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1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적인 그 규정들이 있는데 네. 폐지수거 자체는 거기에 적용될 수 없는 형태이다 보니까 무게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받으시니까. 근데 네. 그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수거되는 것들이 매일매일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어떤 날은 많이, 어떤 날은 적게. 그러면은 그 비례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리어카가 크다 보니 찻길 도로로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전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좀 바꿔보자. 그러려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많으셨더라고요, 숫자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네. 그런 걸 사전에 다 조사하셨던 거예요? 그쵸. 제가 다양한 자료들, 통계청 이런 조사들을 봤는데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통계 자료로서의 가공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요. 네. 유관 기관들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또한 이제 생각보다 그 편차가 큰 상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것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과 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동주민센터, 폐지수거노인들 당사자 네. 그런 분들을 다 만나면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예술가가 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저작권료를 받는다거나 디자인을 하신 게 훨씬 더 큰 어떤 수익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폐지를 주우시거나 저소득층에 계셔서 본인의 그 생활과 생업을 이어가는 건 계속 하셔야 되지만 네. 단기 아르바이트 네.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 거치다 보면서 저랑 같이 한 4년째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은 3년 동안 파트타이머로 일하시고 작년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폐지 수거보다는 최소 저희 기준의 평균으로는 4배 이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끔 됐는데 네. 이유는 저희는 최소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해드리지만 폐지 수거 자체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르신들의 작품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력이 가장 네. 좋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반응이. 이유는 그 청년들이 절기라는 것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글씨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과 저희가 시니어 상담소라는 걸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20대, 30대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쓰면 어르신들이 직접 고민에다가 상담을 해주는 글씨를 써주시거든요. 네. 그 요소들 중에 정말 재밌는 문구들 아니면 의미 있는 문구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누구나 소장할 수 있게 가볍게 만든 제품인데 네. 그것 또한 잘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뭐 기억나는 문구 있으세요? 네, 가장 인기 있는 건 뭐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어떤 문구 중에서는 기왕에 태어났으니 멋지게 살아봐 이런 메시지도 있고 네. 따뜻하기도 하고 조금 매운맛이라고 네. 하죠 요새. 예,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구매도 하시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그냥 시니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니어도 되고 신이어도 되는 그런 용어 아닌가요? 네,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을 그 시니어라고 네. 표현을 하지만 네. 저희가 만들어가는 브랜드 이름은 신이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유는 어르신들을 시니어라고 불렀을 때
영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이요?라고 말씀하셨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신자에는 뭐 매울 신이나 새로울 신, 나아갈 신 이런 네. 의미들을 담기도 하고요. 이어는 그 청년과 노년을 이어준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담는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브랜드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듣는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도 되고 또 네. near 그 NEAR 해서 가까운 네. 이라는 뜻을 가지고서 청년과 노년을 가깝게 해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이와 노년, 시니어들을 연결해주고 네, 그들이 서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중년은 어디 있는 건가요? 중년은 네. 그 중간에 계시긴 한데 네, 이런 질문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싱싱의 노래 청춘가 함께합니다. 싱싱의 노래 청춘가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소통하면서 일하는 곳 아립 앤 위립의 심현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20, 30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산다 하셨는데 반응은 어때요? 우선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따뜻하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매운맛을 보고도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매운맛을 보고 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상담 내용 중에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욕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걸 보시고 왜 욕을 먹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르신들이 어떨 때는 매운맛으로 따끔하게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말씀을 참 잘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네. 계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욕먹을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옛날 네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막 야단도 많이 치고 또 옆집 어르신들께 야단 맞을 때도 있고 네네. 뭐 그랬지만 지금은 함부로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스로 나 누가 나 좀 따끔하게 야단 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청소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실 테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청소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따끔한 말들도 필요하긴 할 건데요. 네. 아직까지 저도 그 말씀해 주신 거에 이후의 세대여서 그런지 네. 따끔함보다는 이렇게 보호해주고 좀 더 네. 다독여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들을 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해주는 네, 말들. 응원과 격려, 네. 위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근데 점점 더 문구의 세계가 좁아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이제 맞습니다. 예전엔 다 종이, 펜, 네, 뭐 그거에 따라서 또 뭐 종이 클립, 펜 뭐 저 필통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즘엔 좀 디지털화되면서 줄어드는 게 있을 텐데 네, 네. 어떤 물품들을 만드세요? 기획하세요? 말씀하신 그 줄어드는 물품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만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 특히나 노트나 네. 아니면 펜, 뭐 이런 것들은 기록을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네. 이 기록을 위한 도구는 디지털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길게 남아있을 수 있는 제품의 아날로그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안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노트든 책이든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70페이지, 80페이지에서 인생을 그려나가고 써나가신다면 네. 저희 청년들은 20페이지, 30페이지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써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의 오늘을 기록하고 각자의 오늘을 응원하는 그런 기록물이 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 뭐 기록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노트와 네. 펜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네. 실제로는 제가 필요해서 만든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록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네.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보면 좀 재미있을 때도 있고, 네. 아, 내가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네? 아니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구에 네. 관심을 갖고 만드시는 거군요. 어떠세요? 아리벤 위립을 이끌면서 이제 5년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만 5년 지나고 이제 네. 6년을 향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 느끼세요? 네, 저는 매일매일 좀 그런 감사함을 그 회사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생기니까 느끼게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어르신들과 통화할 때, 뭐 제가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 반대로 보고 싶다고 전화를 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같이 있는 회사 식구들은 잘 지내는지 이런 얘기도 물어보실 만큼 저희는 가깝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나 소통을 할 때마다 저는 좀 더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지금 몇 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네. 청년은 저 포함 3명, 네. 그리고 77세 어르신이 정규직으로 함께 계셔서 총 4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수니까 더 가족 같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성원들을 식구라고 표현하고요. 네. 실제로 뭐 점심 식사를 당연히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시니어 구성원이 맛있는 간식들을 좀 챙겨다 주시는 게 네. 일주일에 3일 출근하시는데 네. 그중에 3번이에요. 3일 출근에 3번을. 네. 그래서 계란도 삶아서 갖다 주시고 네. 직접 누룽지도 튀겨서 가져다 주시고 그런 사랑들을 받으면서 저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무실에서 그런 간식을 구비할 때 늘 밖에서 어떤 공산품 과자 네. 이런 거 많이 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네 사무실에는 늘 수제 간식이 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훨씬 직접 건강한걸요? 할머니 손맛도 네. 들어있고요. 네. 특히나 또 저희 시니어 구성원은 그 손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한 집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덕분에 동일한 손자와 같은, 손녀와 네. 같은 그런 마음들까지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이 매일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에게 만들어주는 간식을 여기 같이 지금 드시는 네네. 거잖아요. 덕분에 저희가 맛있게 잘 먹고 힘을 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만드신 지 이제 6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어떤 원칙,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저희가 먼저 어르신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보통의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분기별로 한다고 예를 들면은 분기 4번 동안 5분의 어르신을 매번 다른 어르신들로 만들면 이제 20분의 어르신을 만날 수 있는 그 정량적인 지표가 될 텐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함께하는 첫 번째 어르신 5분을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분들만이라도 저희가 책임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켜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아니, 어르신들이 참여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그 상담 네.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상담소 내용들이 저희가 온라인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열람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었는데 네. 그걸 출판사에 계신 분이 또 보시고 이거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 도움을 받아서 현재 지금 책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안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가지고서 돈이나 삶이나 뭐 사랑이나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르신들께서 직접 상담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청년과 노년을 이어주는 컨셉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노년들과 청년들 서로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나 했더니 청년들이 노년을 보는 곳은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노년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음. 노년하면 나오는 그 이미지들이 지하철 자리가 있으면 엉덩이를 들이밀거나 가방을 먼저 던져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시니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기적인 시니어를 만나는 게 드물어요. 네. 네, 모든 사람들 그 생각 속에서 네. 반대로
노년들이 청년들을 만날 때 어디서 많이 만날까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접하고 네. 그 청년들은 무서운 존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뉴스 같은 데에서 묻지마 폭행 같은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뉴스는 정말 특별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조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청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청년과 노년을 이어주자라는 생각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시니어들이 상담을 해주면서 이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이 구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담도 계속 되는 거죠?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어서 네.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팝업 스토어를 오프라인에서 운영을 하고요. 네. 방문하신 분들한테 고민들을 수집해 내고요. 네. 그 수집된 고민들을 모아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어르신들에게 답변을 받아서 게시를 하거든요. 네. 지금은 고민은 다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과 만나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홈페이지에 찾아가야 지금은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상담들을.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네. 그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쉽게 접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어디를 놀러 다녔는지부터 네. 그런 상담 내용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과 일을 함께하면 배우는 것도 많죠. 물론 가르쳐 드려야 될 네, 것도 네, 많지만. 그럼요. 네. 뭐 어떤 걸 배우게 되세요? 저 인내를 가장 많이 배우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참는다라는 것보다 저희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하면은 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간을 대관하고 꾸며놓고 맞이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네.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쳐다보고 하는데 저희 시니어 구성원이 아유 대표님 조금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 보세요. 좀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이 끝나고 한 30분 지나니까 줄을 서 계셨어요. 네. 들어오고 싶어서. 네. 그 정도로 이게 이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빠른 결과물 그리고 빠르게 이제 뭔가를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세상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고 저희 시니어 구성원을 보면서 삶의 연륜이나 경륜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네. 기다릴 수 있을 때 좀 기다리는 거 참으면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뭘 제일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저는 네.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봐요. 네. 네.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살아오신 방법들로 지금의 삶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전화에 번호를 저장하는 방법 이런 네. 기본적인 건 가르쳐 드릴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외의 것들은 저희가 가르쳐 드리기보다 그들의 삶을 계속 존중하고 그거에 맞춰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앞으로 좀 많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를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을 준비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규직 시니어 구성원을 조금 더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파트타이머 어르신들도 꽤 많으신데 저희가 총 16분을 모시거든요. 네. 이분들 자체가 우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건강하셔야 일도 하고 네. 저희랑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거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그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평균 연령 82세니까 앞으로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많이들 계셔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항상 그것들이 고민의 연속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나 저희 시니어 구성원한테는 제가 1주년이 9월 달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10년은 같이 일하셔야 하지 않겠냐 네. 했더니 저희 어르신이 10년만 하고 자기 그만두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예, 앞으로도 잘 열심히 해가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께도 끊임없이 오래오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내년 아니면 그 이후로 어떤 새로운 계획,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아리벤유립 아래 브랜드가 있고요. 그 브랜드에서 지금은 어르신들과 그림을 그리는 활동과 제품을 포장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네. 이건 이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네. 추가 브랜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고민했던 게 만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고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 65세가 되기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정년퇴직보다 훨씬 더 퇴직을 일찍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 네. 그래서 그분들 또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거고요. 네. 그 안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을 함께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도 기회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아립 앤 위립은 공존을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어르신들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그 삶을 살아온 그 궤적들은 다 다르겠지만 네. 지금을 살아가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네.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기도 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공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를 존중해야 남을 존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모습이 결국 남을 대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데 대표님 그런 거 느끼세요? 네. 어. 특히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더 네. 많이 느끼게 됐고요. 나를 꾸미는 것부터 네.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죠. 근데 네. 마음도 꾸며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가고 연습을 해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작지만 작고 단단하게 저는 이 조직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이 전국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들, 다양한 형태의 청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얼마만큼 저희가 영향력을 펼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묵묵히 조금씩 성장해 가고 이야기 나눌 테니 좋은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 여기 알아 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게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아립 앤 위립의 심현보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